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는 누구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에디슨을 떠올릴 겁니다. 1093개의 특허를 보유한 발명왕. 백열전구로 세상을 밝힌 천재.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죠. 지금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집에서 쓰는 모든 전기 제품, 심지어 테슬라 전기차까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진짜 천재는 따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라 테슬라. 700개가 넘는 특허를 만들었지만 단 한 푼의 로열티도 받지 못했고 노벨상 후보에 올랐지만 스스로 거부했으며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계약서를 자기 손으로 찢어버린 남자. 그런데 이 천재는 호텔방에서 비둘기와 대화하며 쓸쓸히 죽어야 했을까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천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성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1884년 6월 뉴욕 항구에 한 청년이 내립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곤 낡은 가방 하나와 에디슨에게 보내는 추천서 한 장이 전부였죠. 추천서를 쓴 사람은 파리에서 함께 일했던 찰스 베첼러.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청년을 고용하십시오. 나는 두 명의 위대한 사람을 압니다. 한 명은 당신이고 다른 한 명은 바로 이 청년입니다. 28세의 세르비아 청년 테슬라는 당시 미국 최고의 스타 발명왕 에디슨의 회사 문을 두드렸습니다. 에디슨은 이미 추금기, 전화기 개량, 백열전구로 미국 전역에 이름을 날리던 거물이었죠. 마치 검투사가 콜로세움에 입장하듯 테슬라는 거인의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상사보다 뛰어나다는 걸 알면서도 그 밑에서 일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테슬라의 악몽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에디슨은 테슬라의 능력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자네, 우리 발전기를 개선해 줄 수 있겠나? 성공하면 5만 달러를 주겠네. 5만 달러면 현재 가치로 약 20억 원에 달하는 거금이었습니다. 테슬라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루 18시간씩 몇 달을 매달렸죠. 그리고 마침내 해냈습니다. 에디슨의 발전기 24개 모두를 개선해낸 겁니다. 효율은 2배로 올라갔고 고장률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에디슨을 찾아갔습니다. 약속하신 5만 달러를 주십시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에디슨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죠. 테슬라, 자네는 미국식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는군. 농담이었다는 겁니다. 20억 원짜리 농담. 스타트업에서 스톡옵션 약속받고 야근하다가 상장 직전에 쫓겨난 개발자의 심정이 이랬을까요? 테슬라는 그날로 사표를 던졌습니다. 마치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배신의 신들의 세계를 떠나듯이 말이죠. 하지만 에디슨은 몰랐습니다. 이 배신이 오히려 괴물을 탄생시킬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8년 뒤 복수의 무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1893년 시카고 만국 박람회. 인류는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람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조명이었죠. 거대한 박람회장을 밝힐 전기 조명 공급 계약. 에디슨은 자신의 직류 방식을 제안했지만 120만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테슬라가 나타났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손잡고 39만 달러를 제시한 겁니다. 무려 3분의 1 가격. 하지만 에디슨 진영은 비웃었죠. 교류 방식으로 그 넓은 공간을 밝힌다고? 불가능해. 개막일 밤 암흑 속에 잠긴 거대한 박람회장에 10만 명의 관중이 모였습니다. 숨죽인 정적. 그때 테슬라가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순간 25만 개의 전구가 동시에 터지듯 빛을 발했습니다. 관중들은 넋을 잃었죠. 하지만 진짜 쇼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테슬라는 무대 위로 걸어 나와 전선도 연결되지 않은 전구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전구가 스스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법 같은 광경. 저것은 마법인가, 과학인가?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날 밤 세상은 직류 시대가 끝나고 교류 시대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에디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죠. 하지만 그는 이 굴욕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에디슨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기술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그는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바로 공포 마케팅. 교류 전기는 위험합니다. 에디슨은 전국을 돌며 개와 고양이를 교류 전기로 감전사시키는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죠. 테슬라의 전기가 동물을 죽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1903년 1월 4일 코니 아일랜드 루나파크, 에디슨은 코끼리 한 마리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름은 톱시. 조련사를 죽인 이후로 안락사될 예정이었던 코끼리였죠. 에디슨은 이 코끼리를 6600볼트의 교류 전기로 감전사시켰습니다.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0초 만에 코끼리는 쓰러졌고, 에디슨은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어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마치 중세 마녀 사냥처럼 과학이 아닌 공포로 대중을 선동한 겁니다. 심지어 그는 뉴욕주 의회를 설득해 전기의자 사형 집행에 테슬라의 교류를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교류로 죽는 것을 웨스팅하우스 된다라고 부르자 곡까지 제안했죠. 하지만 같은 날 밤 테슬라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연구실에서 기자들을 불러 모은 뒤 자신의 몸에 100만 볼트를 흘려보낸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여기 살아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전압이 아니라 전류입니다. 이 전류 전쟁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그 답은 3년 뒤 거대한 폭포 앞에서 밝혀집니다. 1896년 나이아가라 폭포.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자연의 힘이 인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 장거리 수력 발전소 건설권을 두고 에디슨과 테슬라가 최후의 대결을 벌였습니다. 에디슨의 직류는 100m만 가도 힘이 약해졌지만 테슬라의 교류는 수십 킬로미터를 거뜬히 날아갔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죠. 테슬라의 승리. 1896년 11월 16일 스위치가 올라갔습니다. 35km 떨어진 버팔로 시에 불이 들어온 순간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마침내 자연의 힘이 인류의 것이 되었다. 신문들은 테슬라를 전기의 신, 현대 프로메테우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독배였습니다. 파트너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파산 위기에 처한 겁니다. 경쟁사들의 특허 공세와 가격 경쟁으로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를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네. 로열티를 더 이상 지불할 수가 없네. 회사가 망하면 자네의 기술도 사라지네. 테슬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냈죠. 특허 사용료로 매월 수억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계약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테슬라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지 부자가 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평생 벌 돈을 눈앞에서 찢을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순수함이, 이 미친 이상주의가 결국 그를 파멸로 몰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위험한 꿈을 꾸기 시작했거든요. 1901년 롱아일랜드 쇼어햄. 테슬라는 거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57m 높이, 무게 55톤의 거대한 탑. 이름은 워든클리프 타워. 꼭대기에는 거대한 구리 돔이 얹혀 있었죠. 그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지구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전도체로 만들어 대기층을 통해 무선으로 전기를 송신하고 전 세계 어디서든 안테나만 꽂으면 무료로 전기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 마치 오늘날 와이파이가 공기 중을 떠다니듯이 말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남극 대륙에서도 전기를 쓸 수 있는 세상을. 투자자 JP 모건은 처음에는 흥미를 보였습니다. 당시 미국 최고의 금융 재벌이었던 그는 15만 달러를 투자했죠. 현재 가치로 약 50억 원. 공사가 시작되고 거대한 탑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될수록 모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마침내 치명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테슬라, 미터기를 어디에 달아야 하오? 테슬라는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전기는 공기처럼 공짜로 제공될 테니까요. 그 순간 모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짜 에너지라니. 이것은 혁명이 아니라 자살이었습니다. 전기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전선 사업은? 발전소 투자는? 테슬라의 이상은 곧 기득권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테슬라, 나는 자선사업가가 아니오. 돈이 되지 않는 발명에 투자할 수는 없네. 모건은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테슬라는 필사적으로 호소했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무료 음악 스트리밍을 만들려던 사람이 음반사들에게 짓밟힌 것과 같았습니다. 혁신은 기득권의 적이니까요. 1905년 워든클리프 타워는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1917년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정부는 이 탑이 적국의 스파이 기지로 쓰일 수 있다며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폭약이 터지며 거대한 탑이 무너지던 날 테슬라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죠. 나는 100년을 앞서갔다. 아니, 너무 멀리 간 것일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예측한 무선 전력 전송, 2021년 샤오미는 방 안 어디서든 충전되는 원격 무선 충전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2024년 애플도 비슷한 특허를 출원했죠. 120년이 지나서야 세상이 그를 따라잡은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미 깊은 우울에 빠져들었고 그의 말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1943년 1월 7일 뉴욕 맨해튼의 뉴워커 호텔 3327호실 86세의 노인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700개가 넘는 특허를 만들었지만 로열티는 하나도 없었고 1915년 노벨 물리학상 후보에 올랐지만 에디슨과 공동 수상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마지막 재산은 호텔에 쌓인 $20,000의 빚뿐이었죠. 방 안은 황량했습니다. 낡은 침대 하나, 삐걱거리는 책상 하나, 그리고 창가에 놓인 곡식 그릇. 테슬라는 매일 아침 창가에서 비둘기들을 기다렸습니다. 특히 하얀 비둘기 한 마리를 사랑했죠. 내 생애에서 여자를 사랑한 적은 없지만 이 비둘기만큼은 사랑했네. 마치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이.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천재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45분 객실 청소부가 방해하지 말 것 팻말이 3일째 걸려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테슬라는 침대 위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죠. 창가에는 하얀 비둘기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 2시간 만에 FBI 요원들이 호텔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테슬라의 방에 있던 모든 서류와 노트를 압수했죠. 무려 80박스 분량. 에드거 후버 FBI 국장은 이를 1급 비밀로 분류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안에는 살인 광선, 입자빈 무기, 지진 발생 장치, 그리고 반중력 비행체 설계도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죽어서도 위험한 존재였던 겁니다. 미국 정부는 이 자료들을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26년 테슬라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작은 기기로 전 세계 사람들과 대화하고 음악을 듣고 사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예측한 겁니다. 그가 발명한 교류 모터는 2008년 테슬라 전기차의 심장이 되었고 그가 꿈꾼 무선 에너지는 무선 충전과 와이파이가 되었으며 그가 실험했던 원격 조종 기술은 드론과 로봇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2003년 실리콘밸리의 한 사업가가 자신의 전기차 회사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였죠. 우리는 테슬라가 꿈꿨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죠. 에디슨은 1913개의 특허로 부자가 되었고 테슬라는 700개의 특허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에디슨은 사업가로 성공했고 테슬라는 이상주의자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쓰는 전기, 와이파이, 전기차, 스마트폰, 이 모든 것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돈을 택한 천재는 역사에 남고 인류를 택한 천재는 전설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천재가 되고 싶으신가요?